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추석을 쉬고 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또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몸살을 겪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글은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해서 갖고 온 거니까요.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가까운 도서관으로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염려증과 히스테리. 오늘 주제는 고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고 일반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정신적 질환의 일종인 건강염려증과 히스테리입니다. 건강염려증이네요. 혹은 당신 히스테리인데요. 같은 평가는 일반인들 입에도 곧잘 오르내릴 뿐더러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학술적 주제를 다루는 이 강연에서 자세히 소개하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출발해보죠. 몇 년 전부터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장질환이 잠복해 있어서 조만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 가다가 졸도하거나 심장 발작을 일으킬까봐 몇 달째 동행이 있을 때만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전형적인 건강염려증 사례의 속사연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환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의 여파로 가볍게 심장을 앓았습니다. 고열의 결과로 심장 경련 같은 증세가 나타났었지요. 그래서 주치의는 심전도 검사를 권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심근염이네요. 그 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심근염이라는 진단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환자의 이 같은 태도는 칼 크라우스가 했던 병 중에 제일 흔한 병은 진단병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합니다. 병을 앓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사에게 진단받고 나서 더 마음고생을 합니다. 진단 결과는 환자의 마음에 계속 남아 콕콕 찔러대고 환자는 현재 증상의 진단에서 무시무시한 미래를 현실로 끌어냅니다. 라틴어로 sempre accutare, 즉 계속 들러붙어 남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죠. 앞서 얘기한 환자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심전도 진단 결과 심근염을 전해들은 다음날 환자는 지인을 만납니다. 무슨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물론 심근염 얘기겠지요. 지인이 맞장구를 칩니다. 제 딸도 마침 심근염인데 애가 맨날 쓰러져요. 이 환자는 이제 자신도 쓰러지고 말 것이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공포의 세상을 다 불러와 버립니다. 무언가 바라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듯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던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 쓰러질까봐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는 곧 이런저런 불편한 이상을 느낍니다. 바로 의사를 찾아가죠. 하지만 새 심전도 검사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는데 불편한 증상은 그대로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은 모든 건 신경 탓이고 기분 탓이니 마음을 달리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픈 게 느껴지는데 의사는 별것 아닌 취급을 하고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난 불편한 걸 느끼고 그게 정상은 아니란 말이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죠. 적어도 신체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안심되는 소리를 해봤자 환자는 더더욱 그 불편한 느낌에 집착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신경 탓이라는 게 결코 아무 뜻 없는 괜한 표현이 아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는 것도 병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심장에 신경을 쓰는 것은 초기에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적정선을 넘어가면서부터 불필요해진 과도한 관심에서 불편한 느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몇 분간 자기 손에만 뚫어져라 관심을 쏟고 있으면 그 위로 개미가 기어가거나 그 아래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기 마련임을 환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지만 별다른 위험성이 있는 감각은 아니죠. 그리고 이 환자들이 또 알아둘 것은 불편한 증상을 느껴도 적어도 신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에게 보증받는 편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와중 위험한 질병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옳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염려증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며 귀찮게 하는 것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낫긴 낫습니다.
교훈이 되는 예를 들어보죠. 소위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에게 그 지나친 불안과 건강염려만 빼면 문제될 건 아무도 없다고 거듭 보증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우연찮게도 전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제 렌트겐 사진 엑스레이를 말합니다. 제 렌트겐 사진을 봤더니 제가 코르 풀모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쓰여 있던 걸요. 혹시 그 위에 OB라는 글자 2개도 같이 적혀 있지 않냐고 제가 물으니 환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르 풀모는 심장과 폐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고 OB는 아무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진작 묻기만 했어도 저는 빨리 안심시켜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병에 대한 공포와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건강염려증 낙인을 찍어버리고 무시하는 건 인정 없는 처사입니다. 더 무자비한 건 우리가 히스테리 환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히스테리 환자라는 진단이라기보다는 성격 낙인은 언제나 불명예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요새 들어 히스테리는 정신과 진단이라기보다는 인격적 낙인으로 통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정신의학의 견지에서 히스테리란 무엇일까요? 학술적으로 히스테리성 메커니즘과 반응 그리고 히스테리적 성격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샤르코 시대에 통하던 본래 질병으로서의 히스테리, 즉 발작과 마비를 동반한 대히스테리 개념은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은 쓰지 않습니다. 히스테리가 가리키는 증상이 변해온 것이죠. 한편 히스테리적 성격은 다음 3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부정직함. 두 번째, 병적인 이기주의. 세 번째, 계산적인 근성.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정직해서 바람이 잔뜩 들었고 뭐든 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진짜 앓고 있는 증상의 반작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의 빈곤함에 몹시 시달려서 삶 자체의 허기마저 느낍니다. 내적인 빈곤함을 보상받기 위해 그들은 남들보다 암시를 더 잘 받아들이고 즉 암시의 영향을 잘 받게 되고 아울러 정신적인 것을 육체적 질병으로 치환하여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표현해냅니다. 내적 빈곤으로 인한 이 타입의 두 번째 특징은 내면의 냉혹함, 계산적인 쌀쌀함, 모든 것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늘상 연기를 하고 그 효과를 계산하고 그 결과 히스테리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연극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완전히 재교육을 시켜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일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하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만 말해 두지요. 히스테리적 인간은 스스로 연출하여 연극을 합니다. 관객이 되어 주었다가는 히스테리에 부채질을 하며 장단 맞추는 격입니다. 그 사람을 도우려면 관객을 없애서 주목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느냐는 개개인의 경우마다 달라서 도매급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언제 히스테리가 발현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히스테리일 거라고 진단을 내리지만 사실은 신체적인 질환이었던 경우를 저는 수십여 차례 목격했고 그 중에는 제법 위중한 신체 질환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의사법은 의사 외의 인물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히스테리나 히스테리 증상, 히스테리 연극이 벌어질 때 위에 언급한 구경꾼 효과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관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행렬에서 어느 중년 여성이 빠져나와 질서 유지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절 먼저 들여보내 주셔야 해요. 전 심장이 나빠서 오래 서 있으면 쓰러지고 말아요. 그랬다가 어찌 되시는지 알겠죠? 난리가 나겠죠? 구급대원을 부르셔야 해요. 보시겠어요? 저 이 앞으로 자빠진다고요. 해당 직원은 그 여성이 신체적으로 무탈하고 정신적으로는 히스테리성 성격임을 직감적으로 진단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빠지신다고요? 자빠지는 건 뒤로 하셔야죠. 한마디로 히스테리를 연출하는 사람은 그 연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결과를 책임져야 하죠. 그리고 유능한 치유자라면 환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히스테리성 메커니즘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테리도 병이니까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강연회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글로 옮겨놔가지고 읽고 있으면은 집중도 잘 되고요.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의
어떤 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은 빌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건강염려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너무 신경을 쓰면은 없던 병도 생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염려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 중에 하나가 앞쪽에 나오죠.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질병이 진행되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뭐 잘못되면은 좀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꼬치꼬치 깨물고 자세히 물어봐서 내 병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환자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자, 히스테리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히스테리도 하나의 어떤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장된 감정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히스테리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관객이 되어주면 더 심해지니까 과감하게 관객이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갖고 왔고요. 한번 요 책을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두꺼운 책도 아니고 하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마무리하는 책으로도 한번 빌려보시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